알면 알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바로 6월의 교통사고입니다. 한 달 동안 애청자분들이 제보해 주신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울주군의 어느 구간이 사고가 잦은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북구 동구에 이어서 이번은 6월의 울주군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그럼 먼저 우리 통신원들께서 전해주신 교통제보 정보부터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6월에 저희 방송국으로 들어온 사고 제보 건수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산업로와 번영로 위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오늘은 울주군을 중심으로 볼 예정인데요. 울밀로 사고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국도 24호선 울밀로 아침에 교통정보 전하다 보면은 정말 막막할 정도로 정체가 심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제보를 통해 막힌다라고 알려주곤 하는데 이런 제보를 운전자분들이 많이 주곤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울밀로 중에서 가장 정체 현상이 심한 곳이 천상에서 3호 지하차도까지 대략 1.5km 구간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들이 나와서 교통관리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교통량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울산시에서는 대체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우회도로 개설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해보니 이번 달에는 약 울밀로 위에서 24건의 교통제보가 있었는데요. 거의 1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언양 방향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울밀로의 도로 이름이 왜 울밀로인지 MC님께서는 아시나요? 이거 뭐 궁금한데요? 바로 울산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네. 울밀로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래서 도로의 전 구간이 24번 국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터널에서 남구 무거동 3호교 남교차로까지의 구간 약 29.3km의 길입니다. 울산역과 시내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고요. 3호교 남교차로에서 언양교차로까지 울산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리는 도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특히나 그 장건마을부터 울산역 구간은 사고가 발생하면 정체가 매우 심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울산고속도로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해드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시 조사 결과 지난해 울밀로 통행량은 하루 평균 16만 대를 넘었다고 해요. 울주군이 지난 3월부터 출퇴근 내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매달 최대 20만 원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하지만 서울주 주민들에게는 또 울산 고속도로를 타려면 10km 이상 거꾸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교통량 증가율도 울산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도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울밀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네요. 네, 아무래도 국도 24호선 울밀로를 중심으로 조성된 공공주택지가 많은데요. 이곳이 계속해서 팽창되면서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는 거죠. 구라지구, 사연지구, 선바위지구 등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어서 울주군의 도로 상황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타스 분석을 바탕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울주군은 2023년 기준 약 22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약 14만 5천 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 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놀라운 부분은 전국에서 도로 연장 순위가 229개 지자체 중 8위입니다. 즉 울주군에 속해 있는 도로의 총 길이가 정말 길다는 건데요. 전체 도로 연장이 약 1040km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울주군이 워낙 넓다 보니 자동차 등록대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는데요. 울주군은 보행자에 대한 사고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상업용 자동차 사고도 많이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횡단 중이거나 보도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제 뭐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또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사고도 많이 높은 편인데요.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171건으로
증감률도 52.7%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지난 3월에도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가 있었어요. 그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4명이 숨지고 또 1명이 크게 다친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고의 원인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이라고 밝혀졌었죠. 맞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서 골목 내리막길을 시속 약 81km로 달려서 주택 담벼락과 택시가 정면 충돌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령 운전자인 점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지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하지 않았다는 게 큰 사고로 이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망률이 최대 9배가량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보험개발원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중상 가능성은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울산경찰청이 계속해서 안전띠 관련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는데요. 5월 한 달에만 1,117건, 하루 평균 36건꼴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아니 보면은 그 특히 뒷자리 탑승객들은 안전띠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 낮은 속도에는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니 괜찮겠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뒷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울산 시민의 생각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요새는 착용하죠. 필요가 없는데 매라 그러니까는 규정상 이런 아는데 사실 매는 거 좀 싫어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그것도 법규도 좀 강화되고 그래갖고 매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사람. 귀찮으니까 그렇게 싫어서 싫은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요새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마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항상 착용하죠. 뒷좌석도 위험하니까. 물론 이제 의무화가 됐지만 안전벨트를 이제 안 하면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들죠.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에서 앞쪽으로 밀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 태우면 당연히 매야 되는 거고, 어른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매라고 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찾아서 매고 그게 덜 위험하니까. 답답한 면도 없잖아 있을 거고, 아직까지 크게 본인들이 위험성을 못 느끼니까. 네, 지금 경찰청에서 타면착 안전도착이라는 표어를 활용해서 네. 이제 그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운행 중이신 분들, 뒷좌석에 안전띠 안 매신 분들은 꼭 착용하시고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